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 건데요. 바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절대 길을 잃지도 않고 또 절대 실패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아키텍처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광활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보세요. 꼭 이 사막 같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모래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곳이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지킨다는 건 정말 엄청난 과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보죠.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자, 우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에 담긴 우리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켜주는 컴퓨터들의 묶음, 즉 노드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요.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워커 노드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바로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이랑 실제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워커 노드죠. 컨트롤 플레인이 자, 이 앱은 저기서 실행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워커 노드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파드라는 단위로 앱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 둘의 호흡이 바로 쿠버네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기본 구조는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장애 복원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가 정전이든 자연재해든 어떤 이유로 통째로 멈춰버린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바로 단일 장애점이라는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데이터 센터 딱 하나, 그러니까 단일 가용 영역에만 몰아넣는 건 이건 뭐 말 그대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격이죠. 너무 위험해요. 해결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데이터 센터, 즉 다중 가용 영역에 클러스터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복원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최소 3군데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를 분산시키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 데이터 센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도 나머지 2군데에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가형성 설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상태를 저장해야 하는 녀석들의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스토리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모델은 공유 스토리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앱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거대한 저장소를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편해 보이죠? 하지만 만약 이 스토리지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그냥 전부 다 멈추는 겁니다. 결국 이 스토리지가 모든 시스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일 잔해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델은 여기서 좀 더 발전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자기만의 로컬 스토리지를 갖게 됩니다. 이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다른 앱들이랑 같은 컴퓨터, 즉 워커 노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시끄러운 이유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옆집 앱이 너무 시끄럽게 자원을 막 써대면 우리 집 데이터베이스 성능까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자기만의 로컬 스토리지는 물론이고 아예 자기만을 위한 전용 컴퓨터, 즉 전용 워커 노드까지 갖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니까 성능과 안정성이 확 올라가겠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모델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구조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바로 네 번째, 무공유 아키텍처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무공유 아키텍처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각자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하 하는 순간이죠. 보세요. 포스트그레스 인스턴스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만의 워커 노드와 자기만의 전용 스토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지지 않는 구조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이 완벽한 무공유 아키텍처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3개씩 묶어서 배포합니다. 대장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 하나, 그리고 그걸 복제하는 리플리카 툴. 둘째, 이 3개를 각각 다른 데이터 센터, 즉 다른 가용 영역에 둬서 재대비하고요. 셋째, 포스트그레스만을 위한 전용 워커 노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의 테인트랑 레이블 기능을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용 노드에다가 여긴 포스트그레스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팻말, 레이블을 딱 붙여놓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실수로라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오염, 테인트 시켜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격리가 가능해지죠.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이게 실제 포스트그레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PG라는 아주 똑똑한 도구가 마법을 부립니다.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RW 서비스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쓸 때, 즉 쓰기 작업을 할 때 항상 이 서비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는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단 하나의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로 연결해주죠. 그런데 만약 이 프라이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PG가 나서서 순식간에 다른 리플리카를 새 대장으로 임명하고 이 RW 서비스의 목적지를 바로 그 새 대장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 작업도 아주 스마트하게 처리합니다. 로 서비스는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요청들을 현재 대기 중인 모든 복제본들한테 아주 공평하게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읽기 요청을 복제본들한테 나눠주니까 당연히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 프라이머리의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시스템 전체 성능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들이 모여있는 도시 하나, 즉 리전 전체가 마비되는 재해가 터지면 어떡할까요? 이제 궁극의 복원력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최종 해답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이 무공유 아키텍처 전체를 아예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 같은 다른 지리적 리전에 통째로 복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까요? 저기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입니다. 주 클러스터가 모든 데이터 변경 기록이랑 백업 파일을 저기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복제 클러스터는 그걸 계속 가져다가 나도 똑같이 만들어줘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아키텍처를 여러 리전에 복제해서 원본 리전에 재앙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복제 클러스터에 있던 녀석이 즉시 새로운 대장이 되게 하라. 이건 그냥 데이터 센터 하나가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도시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재앙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다운타임이라는 단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